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1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총 다 합쳐서 한 21강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문화, 일제강점기에도 친일파와 우리 민족주의자들 간의 전쟁과 같은 문화생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해커스 한국사 교재에는 126페이지, 126페이지. 네. 일제의 한국사, 일제강점기의 문화 26강이 되겠어요. 126페이지 함께 보시죠. 일제의 한국사 왜곡.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한국사의 자율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식민사관, 이게 이제 이병도라든지 이능화라든지 신석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병도는 그 서울대 국사학과, 그 다음에 신석호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뭐 이런 데에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많이 왜곡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에 주입시키고 식민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했다. 식민사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율성론, 그 다음에 정체성론.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사는 항상 중국의 힘에, 중국의 영향하에 있었던 역사다. 우리의 독창성이라는 건 없다. 정체성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일본처럼 뭔가 그 야마토 정신, 야마토 다마시를 통해서 어떤 그 중세를 거쳐, 고대 중세를 거쳐서 중세 봉건제를 거쳐서 근대로 가는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론. 한국인은 항상 모든 거에 딱 두 개로 갈린다. 따라서 대구 서문시장에 요새 그 아줌마들한테 인터뷰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한국에는 야당이 없어야 된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 역사학자,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사의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위당 박은식, 우리 2대 대통령, 이승만이 1925년에 탄핵되고 나서 2대 대통령, 그 다음에 신채호, 너무나 유명하신 분. 자, 우리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국 통사. 한국이 고통을 당한 역사. 박은식 선생. 그 다음에 여기 신채호.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내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투쟁의 역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한국 대 중국 왕조의 투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 타율성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신채호 선생의 걸작이 되겠습니다. 조선 상고사. 예. 뭐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라든지 뭐 수나라 백만대군의 대첩이라든가 양만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증해냈죠. 조선학운동 1934년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하며 여유당 전설을 간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전개되었다. 사회경제주의 사학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백남훈 선생, 전석담 선생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통해 한국사가 세계사적인 역사법칙에 따라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그러니까 식민주의 사학에서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한국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 다른 민족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우리 민족도
똑같은 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인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실증주의 사상,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다. 네, 요거는 그렇게. 이거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역시 박은식 선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선어 학회 193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1942년도에 여러분 이긍로 선생, 고루 이긍로 선생의 그 조선어 학회 사건, 요것이 신채호, 박은식, 조선어 학회 요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건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했던 그것이 서울역 이런 데다 갖다 버렸는데 그게 해방 후에 기적적으로 찾아져서 아주 우리 민족사의 걸작이라고 얘기됐죠. 국어연구, 대한제국 시기 한글연구기관인 국문연구소의 전통을 개성했고요. 각야나를 제정했다. 1926년에 잡지 한글도 간행했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표준어를 개척했고요. 조선말 큰 사전을 개요했습니다. 일제가 일으킨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모조리 체포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갔습니다만 김두봉 선생 이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한글학자죠. 자, 두 번째 보시죠. 종교 128페이지 일제시대의 종교. 자, 이거는 뭐야? 손병희가 천도교를 제창했습니다. 동학을 바탕으로 발전시켰고 이게 3.1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손병희 선생의 사위인 그 다음 뭐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천도교 어린이회, 천도교 청년회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기념했다. 그 다음에 대종교 홍합나철 선생, 제가 대종교의 강사입니다. 예. 홍합나철이 당군신안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 국권 피탈 후에 북간도에서 중광단을 결성해가지고 이게 북로군정서로 가서 북로군정서의 홍범도, 그 다음에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끄는 정신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 불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주도로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했다. 사찰령 폐지운동. 그 다음이 개신교, 배화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천주교, 기관지로 경향신문, 여러분 남산 밑에 가면 경향신문 MBN 있잖아. 그게 천주교 신문입니다. 만주에서 항일 무장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을 개시했습니다. 원불교, 박중빈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운동을 전개한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빈도 1위는 천도교, 2위는 원불교, 3위는 대종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선중앙일보에서 또 송기정 선수가 36년도에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따고 동메달을 남승용 선수가 따거든요. 이거를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 고하 송진우 선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일보, 그리고 몽양 여운영 선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삭제하고 그 사진을 실었다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모두 정간당했습니다. 예, 이육사의 광야, 그리고 신경향파 작가들이 1920년대 중반에는 KAPF, KAPF, 프롤레타리아 문학단체. 네. 그 다음에 나운규가 또 영화 아리랑을 제작해서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 사람들의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묘사했죠.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훈의 상록수라든가 그날이 오면이야. 뭐 그날이 오면이야 당연히 광복이 되면 이 말이죠.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정말 안병직, 이영훈 이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의 이런 그 나쁜 짓거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도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자격 시험을 칠 때에 1번 문제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논해라 였습니다. 그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우리 교수님이 편들려고 한 게 아니고 저를 보고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아니냐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면 그거를 비판해보라.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아니라면 그걸 비판해보라고 해서 권태억, 정용욱 이 두 교수님이 아주 저에게 잘 비판했다고 높은 점수를 주신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인은 차별대우, 조선인은 7,151명이 아니고요. 경영자가 7.15명입니다. 여기에 0.1% 일본인은 3,412명 이랬는데 무슨 조선인하고 일본인이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자유직에서는 122.131명, 1.9%. 일본인은 38,240명, 20.8%를 차지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임. 개발 없는 개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일제가 식민지 시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데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안병직, 이영훈 이런 재수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증을 치는 모든 분들 전한길 강사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과감하게 부수고 나오는 제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타파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